레빗 MEP의 또 다른 매력 어널리시스 편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 세명 와이콘의 김종만 대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기본 설계 단계의 정기 부하, 계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레빗 2024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시스템 어널리시스라고 에어리어 기반으로 정기 부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탭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네, 레이티스트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기본 설계 단계 때 건물 용도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총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부하 계산뿐만 아니라 해석 결과값을 도큐멘트화 시키는 부분까지도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레빗 MEP를 통한 어널리시스 편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진행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기본 설계 때 부하를 산정을 해보는데요. 레빗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하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계획 단계에서 각 그 실의 용도별로 해서 바운더리를 지정하고 그 실에 나오는 부하를 계산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기본 설계 때 네. 그 이제 건축주가 네. 어떤 면적에 어느 위치에 있는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네. 이제 수직적으로 몇 층을 지을 거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면 간략하게 부하 계산을 해봐야 계략 부하 계산을 그렇죠. 보면 기본 설계 때는 계략적으로 부하 계산을 해봐야지 공사 금액이라든지 인허가 범위를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기술 기준에 있는 표준 부하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그 표와 그리고 현재 현업에서 이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예전에 있던 표준 부하표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한 건물들, 뭐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장비 위주의 건물이다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빗에서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도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도면은 실제로 있는 건물은 아니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편집을 해서 좀 만든 거고요. 네. 일단 계획 첫 번째로 1층에는 그 운동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실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2층에는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합쳐져 있는 영역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짓고 있는 공장형 아파트. 그래서 공장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3층에 샘플링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부하 계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시스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의 어떤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각 층별로 해서 여러 실의 용도를 기준으로 지금 샘플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컨텐츠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편 하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개의 프로젝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죠. 네, 각 층별, 그러니까 레벨별로 해서 여러 실들이 존재하는 걸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은 디폴트 매트릭 파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폴트 매트릭으로 열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레벨 1과 레벨 2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이 3개 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레벨을 한 개를 추가를 해서 3층을 만들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3층을 만들고 뷰 세팅을 가시성 세팅을 할 때 저도 이걸 샘플링 하면서 이제 한참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걸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널리시스를 저희가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 애널리시스만 가지고 있는 또 가시성 세팅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3층 레벨을 한번 복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 4m. 그리고 이 3층 이 뷰 만들고 평면뷰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레벨스에 보면 레이블을 보게 되면은 밑에는 파란색이고 위에는 검은색이잖아요. 저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 뷰가 활성화가 되면은 파란색 레이블로 바뀌고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검은색으로 보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뷰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플로어 플랜 들어가면 3층이 이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와 있고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여기 네.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보시면 3층이 이제 추가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뷰에 보시면 가시성 세팅이 있는데 네. VV 이- 단축키. 가시성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어널리티컬 네. 모델 카테고리라고 자, 있네요. 여기 3층에 보시면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자, 2층 가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2층에서 보시면 여기는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링을 해보는데 1, 2층에서 영역을 설정해주고 부하를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나와 보여요. 근데 3층에서 부하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어널리티컬 모델 카테고리에 저 쇼 어널리티컬 모델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걸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익숙치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잘 찾아낸다고 잘 찾아내는데 이거 진짜 한참 걸렸어요, 진짜. 이거 찾아내는데. 그래서 꼭 3층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보겠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일렉트리컬. 네. 네. 요거가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캐드 도면을 층별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건데 1층에 자, 임포트 캐드로 사용을 해서 이 층 거를 할 건데 어쨌든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드가 없어도 정확하게 맞출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코어 부분이니까. 네, 엘리베이터 홀은 절대 안 바뀌고 여기서 복사해서 클립보드로 뷰를 선택한 다음에 2층에 복사해주면 2층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군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리드가 없더라도 이 그리드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부하 계산만 해볼 거라서 굳이 그리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 하는 것보다도 저게 더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또 3층 도면 이렇게 안 잡히면 탭 눌러가지고 스냅으로 선택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층은 2층에 있는 3층은 지워주고 3층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세팅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에는 상가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2층에 데이터 홀 요즘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네. 한국에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시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샘플링을 해볼 거고요. 네. 업무 시설도 같이 있는. 그리고 3층에는 한참 많이 지었고 요즘에는 이제 좀 뜸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형 공장을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요즘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많이 이제 명칭이 변경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부하를 할 건데 네. 부하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표준 부하를 정할 때 그 용도를 지정해서 그게 면적당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소모하는지 기본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아, 용도별 네, 표준 부하를 네, 부하 세팅을 해야 된다. 세팅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세팅은 관리 탭에 매니지에 있는 MEP 세팅을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네. 일렉트리컬 어널리티컬 로드 타입 세팅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하의 유형을 세팅해 주는 거죠. 네. 이걸 누르면 지금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널값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할 부분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네.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한 개가 추가되면 정기적인 부분 특성을 기입할 수 있는 파라메타와 밸류 이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해줘야겠죠. 네. 부하의 종류는 파워죠. 네. 그 전력인 거죠. 네. 전력이고 여기 파워 팩터는 실제로 이제 그 기본 설계 때 계산할 때는 이게 역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역률은 그냥 일단 1로 다 계산을 디폴트 해놓고, 1로. 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사무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걸로 구분하면 좋을까요? 일반 사무실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사람이 근무하는 공간은 아니고 장비가 거기에서 네. 이제 존치돼 있으면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 사무실 부하 용량으로 계산하는 거는 너무 높고 네. 어차피 장비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 30 정도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면적당 30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무시설, 업무시설이라고, 사무시설을 하나 또 지정을 해주고, 똑같이 파워, 그리고 사무시설은 지금 저희가 보면 표준부하 표에 이제 대략 한 100에서 130 정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W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생시설. 근생은 지금 보시면 점포가 한 뭐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되니까 네. 점포는 150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부하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유형을 정할 뿐이지 대부분 이 패턴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부하 밀도를 할 때 네. 이게 일반 동력이냐, 뭐 냉방 동력이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기준은 일반 동력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용 부분도 있죠. 계단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홀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복도 사용되는 이런 데. 네, 이런 부분에도 부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 부하포에 보면 5 정도 돼 있어요. 네. 저는 다시 그냥 이제 거의 조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명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정도의 그 부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작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운동시설. 네. 네. 운동시설도 솔직히 뭐 트레드밀이라든지 뭐 그게 전기 사용하는 용량이 크진 않거든요. 크기에 비해서 사이즈에 비해서 건물 면적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한 3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 설계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 표준부하표를 적용하시는 사람이나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에 의해서 이거는 얼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부하 분류를 하고 부하 그 사용하는 실별로 면적당 어느 정도의 부하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적용하는 그 방법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게 룸 베이스의 로드 타입이 아니고 네. 에어리어 베이스다 그쵸. 보니까 네. 이 에어리어라고 하면은 사무실이 한 층에 뭐 세 군데 어떤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네. 그 세 군데 룸이 그냥 하나의 사무시설 에어리어가 된다. 그쵸. 이 개념으로 네.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룸 베이스가 그쵸. 아니다. 네, 라는 부분만 네.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아마도 이렇게 중복되는 똑같은 그 실은 이제 쪼갤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용도별로만 구분을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용부, 공용부 근생, 있고, 데이터, 근생 있고. 사무실. 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항온항습기를 해주는 기계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장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공장도 추가해야 되는 네. 거. 네. 그래서 공장. 이 공장은 지금 보시면 공장은 엄청 작아요. 지금 잡아주신 거에 보면 지금 표준부하표에 보면 작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지휘산업센터라든지 공장의 아파트들을 지은 설계사무실끼리 이제 그 공유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제곱미터당 한 150, 130에서 150 정도를 잡아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등, 전열, 그 다음에 일반 동력, 냉방 부하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 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한 150 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그리고 기계실, 그 항온항습기가 들어가는 기계실, 소형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계- 데이터 센터 있는 쪽에 항원학습 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네, 그렇죠. 건가요? 그 기계실도 유지보수 정도와 그 다음에 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조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뭐 한 1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대표님께서 공용부나 아니면 근생 공장을 제외한 뭐 사무시설, 운동시설을 할 때 네. 여러 전등과 일반 동력, 뭐 냉방 동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동력의 부하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네. 파워 그 부하 밀도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공장 같은 경우는 150으로 보시는 게 이거 전체를 합산한 네, 값이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 거죠? 일단 만약에 사무실이라고 하면 냉방을 개별 냉방을 하진 않겠죠. 전체 건물 전체적으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냉각 타워라든지 아니면 공조기, 냉각 기능이 있는 공조기를 사용하면 그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에 또 부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냉방이라든지 이런 냉방 동력이나 이런 거는 동력을 제외한 네. 일반 동력만 그렇죠. 예, 전등 전열, 예, 컴퓨터 사용하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장은 각 그러니까 각 실별로 해서 어떤 전등이라던가 아니면 냉난방 부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네. 개별로 진행이 그렇죠. 돼야 되겠죠. 공장은 분양을 해서 각 회사별로 각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한 토탈 부하 그렇죠. 밀도를 적용한 거죠. 최근 사례를 따라서 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마 혹시라도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실별에 따른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건 다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고 여러 싶어서 케이스를 네. 보여주고 싶으셔서 네. 지금 다양한 실들이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부하 유형은 다 지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제 하다가 부족하면 또 더 다시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는 지정을 했어요. 네. 부하 지정을 했고 필요한 게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리어를 네, 면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걸 여러 번 해보니까 어떤 게 더 편하냐면 크게 여기 한 면적을 잡고 네. 거기서 용도별로 조각조각 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디바이드 시킨다고 네, 네. 네, 분리시키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또 추가시켜서 하는 것도 한번 그냥 그때 스케치하고 면적을 그러니까 영역을 설정을 하고 부하를 적용시키는 그 방법도 그럼 한번 1층과 2층을 다른 방법으로 네. 한번 해보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 해석 탭에 보시면 네. 지금 이게 좀 작게 돼 있는데 전기 관련돼 있는 여기- 일렉트리컬 어널리시스 패널에 있네요. 네, 그래서 에어리어 베이스 바운더리, 네. 로드 바운더리라고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지금 이 기능을 보면 지금 스케치 보시면 모드가 네, 활성화되네요. 여기 그러니까 작성할 수 있게끔 스케치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영역을 지정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을 지정해줬으면 그 영역에 어떤 부하를 적용할 건지 아까 정의한 네, 부하를 그거를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그 면적에 따른 부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약간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크게 안쪽 면 기준인데 일단은 뭐 간략하게 빨리빨리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외곽벽체 지금 원래는 실 안쪽 기준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케치 상태를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작성되어 있는 에어리어 베이스의 부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면 보이네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부하 영역이 나오는 근데 거예요. 로드 타입은 넌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선택을 해주면 네. 이제 여기가 정기적으로 부하로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작업을 끝내면 이제 요걸 선택을 해주면 지금 요 프로퍼티 창에는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가 한 개 더 있어요. 시스템 브라우저 네, 시스템 아시죠? 브라우저. 네, 네, 아시죠? 있죠. 네. 그 시스템 브라우저는 여기 뷰에 들어가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브라우저를 추가하실 수 있고 네.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이쪽에서 브라우저에서 시스템 브라우저 네.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거의 대부분 MEP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브라우저를 아시지만, 네, MEP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쓰실 일이 없으시다 보니까 프로젝트 그렇죠. 브라우저만 있다 생각하실 수 네. 있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 브라우저를 그냥 살짝 여기다가 놓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스템 브라우저에 기계, 배관, 전기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시스템을 전기만 사용할 일렉트리컬만 거잖아요. 쓰면 네. 되죠. 그래서 여기 일렉트리컬만 선택을 해주시면 네. 지금 이제 전기만 나와요. 네. 근데 지금 한 개 저희가 지금 선택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근데 이름도 지정을 하지 않았고 부하 종류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 건데 이게 좀 넓게 봐야 돼요. 이게 이걸 선택하면 요걸 선택하면 지금 이제 여기 화면상에서는 뷰 구분을 건축으로 놨어요. 지금 아. 전기로 해줘야지만이 전기에 있는 여기 우리가 부하를 준 거를 특성을 볼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기본적으로 네. 뷰 자체의 네, 저 그렇죠. 디서플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하면 여기 지금 시스템 브라우저에 있는 요 영역,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이 영역이 체크가 되면서 프로퍼티 창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타입을 지금은 일단은 타입을 지정을 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이 네임만 이 레프라고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왜 이 레프라고 해놨냐면 1층은 요 큰 거에서 계속 뜯어내면서 분리를 시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또 다시 이제 애널리시스 탭에 들어가시면 애널라이즈죠. 애널라이즈 탭에 들어가시면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저희가 그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작성할 때 모서리가 안 막혀 있으면 작성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막혀야지만이 그 부하 영역을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선이 폐쇄가 돼야 된다는 네, 폐쇄가 얘기죠?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끝부분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 부분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이걸 볼 수 있게 네.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운동시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운동시설을 안쪽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지금은 요게 이제 스케치 닫혀져 있지 않죠? 네, 지금 닫혀져 있지 않은 요 부분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시스템에서 표현해주네요. 표현을 해주죠. 네, 그래서 똑같이 모디파이에 있는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지금 아까 이제 화살표가 한 개였는데 지금 위치가 아까 이쯤에 있었거든요. 네, 가운데 일로 센터에 옮겨졌어요. 있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뭔가의 경계가 하나 더 생겨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네. 에디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뜯어내보는 방법을 한다고 디바이드, 했잖아요. 네, 네. 디바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는 맨 처음에 크게 했기 때문에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역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 편에 있는 운동시설을 뜯어낼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네. 지금 한 개가 더 생겼죠. 그렇네요. 1층 그리고 1층에 다시 1번. 네. 그래서 1층 다시 1번을 선택해 보면 거기 센터에 네, 이제 네. 플러스 표시가 요게 되네요. 지금 선택이 되죠. 네. 필터를 매겨서 색깔을 해놓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필터 매기는 거는 조금 나중에 이따가 하죠.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린 생활시설을 쪼개고 공용부로 나누면 1층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네. 여기 관리시설, 근린 생활시설이 있고 관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무실로 그냥 디귿자 형태로 네, 해서 이렇게 하면 적용을 되겠네요. 하고 네. 이쪽은 상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널라이즈에 있는 이거를 자꾸 누르게 되잖아요. 네. 명령어를 설정을 해서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단축키로 하는 게 네, 훨씬 그게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에어리어 베이스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케이스페이스에서 에어리어 베이스. 로드 바운더리. 네. 그래서 이거는 끄고 키고 하는 그 기능이었고 네. 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하겠다. 저는 요거를 AS로 지정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저는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인 네, 거거든요. 딱 싫어하시죠? 이런 거 싫어해요. 네. 그래서 자, AS 누르면 똑같이 네. 이 상태로 마운드를 할 수 있는 스케치 모드로 바뀌네요.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을 일단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요게 있다가 여기로 갔죠. 네. 그 짝대기가 하나 생기면서 네. 여기서 또 이제 분리, 디바이드. 네, 확인. 그 다음에 여기 관리 시설이 또 다르잖아요. 네. 여기도 또 잘라내야겠죠. 네. 그래서 단축키 사용해서 요거는 중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어떨 때 그럼 중심 기준이라고 어떨 때 뭐 내벽 기준 어떨 때 원래는 내벽 기준이 맞겠죠 다 그쵸. 외벽보다는 네, 네. 그렇긴 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벽 두께 면적을 날리려면 스케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네. 기본 계획 단계니까 네, 빨리 그리고 이게 기둥의 면적과 벽의 면적을 빼는 게 이 대세에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거 또 다시 디바이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1층이 계속 분리되면서 이제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옆에 이제 그럼 관리 시설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야죠. 네. 자, 여기는 이제 픽 라인을 한번 선선택, 네. 선선택을 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노란색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게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도면을 얹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지난 컨텐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빗에서 중요한 게 내가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뭔가의 행위를 했는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걸 꼭 켜고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자, 여기서 또 디바이드를 시켜서 관리 시설 별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을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지금 이제 여러 개가 지금 생겼어요, 이번에는. 네. 근데 이게 뜯어낼 때 두 개씩 뜯어내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 두 개는 각자의 한 개가 될까요? 아니면 한 범위에 있는 두 개가 될까요? 한 범위에 있는 두 개가 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두 개 뜯으면 두 개가 뜯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뜯어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일단 요거 한 개, 네.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를 뜯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같이 이렇게 합쳐서. 두 개가 네, 잡혀요. 네. 그럼 또 여기서 다시 뜯어보려고 하면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분리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한 개, 한 개, 한 개씩 천천히 분리를 하시면 된다.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차피 실의 용도가 같다면 네. 저거를 그냥 그룹처럼 합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굳이- 그 기능도 있습니다. 어.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칸이 많아져요. 칸이 많아진다는 건 해야 될 포인트가 많아지면 네. 입력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행위가 네.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면적은 다르지만 저게 용도가 같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그룹핑 해도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잘 집어주셨고요. 자, 일단 관리시설 1, 2, 3번을 한번 합쳐볼게요. 네. 합치는 건 에디트, 에디트로 해서 추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추가 기능 추가해서 묶어주는 거죠, 서로. 네. 완료. 네. 그 다음에 상가는 한 개를 대표적으로 선택해서 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칸을 저희가 정리를 안 했어요. 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분리됐던 이름은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레빗의 기능이라고 하면 저것도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 저거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생겼던 리스트는. 그럼 저거는 다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제 지워야 돼요. 아, 이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희가 화면을 전기 특성에 맞는 화면으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네. 플러스 자, 버튼을 네. 누르면 이제 선택이 자, 되죠. 그렇죠. 1층에 다시 1번이잖아요. 요거를 운동시설이라는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분리가 됐어요. 여기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요 3개만 합쳐놨어요. 네. 이것도 합쳐야 되니까
여기서 에디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 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삼가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4개의 존이 하나에 한 개로 네. 묶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근생시설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를 업무 지원, 업무 시설. 나머지는 이제 그다음에 공용부가 네, 여기를 공용부. 그러면 지금 이름을 지정되어 있는 네 군데 빼고 나머지 이게 남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딜리트를 해준다.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운동시설, 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네. 그 다음에 여기 근생. 근생시설, 그 다음에 공용부 네. 빼면 이제 한 개씩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에서 지금 체크가 네.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되네요. 나머지는 여기서 딜리트. 딜리트 해주면 삭제가 되고 이게 지금 솔직히 어려운가요, 부장님?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영역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이 전기 자체가 국내에는 380V잖아요. 제공되는 한전에서 제공해준 전압이.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1F를 만들었을 때 전압이라도 380V로 해놓고 바꿨으면 전부 380이 지정이 돼 있었겠죠. 여기서 보면 380이랑 동시에 지정. 여기는 에디트가 안 돼요. 무조건 프로퍼티 창에 가서 에디트를 해야 돼요. 동시에 선택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찌됐던 이렇게 멀티로 그러니까 저는 1람표에서 저희가 네. 1람표는 근데 거기서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선택 자체는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되고 그 값을 프로퍼티 창에서 한꺼번에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브라우저에도 네. 덕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시스템들을 눌러보면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프로퍼티에서 수정을 해야지 그 글씨가 뭔가 맞아요. 정보가 네. 바뀌지 브라우저 상에서 안 바뀌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시스템 네. 브라우저나 프로젝트 브라우저나 네. 브라우저니까. 네. 자, 공용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공용부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 에어리어 베이스 로드 부하 타입에서 유형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네. 지정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 중에 공용부를 지정을 하고 그러면 면적이 계산이 되면서 지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근생은 근생시설. 네, 근생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사무시설이죠. 네. 그리고 운동시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 볼티지 같은 경우야 프로퍼티 상에서 지금 정의를 해준 속상에서 정의해준 네. 거니까 그런데 얘를 지금 로드 타입을 네. 지정을 해줬더니 커넥티드 로드랑 그다음에 커넥티드 커런트라는 게 그 값들이 변경이 됐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기적인 설명이 네. 필요한 부분인데 전력을 P라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전압을 V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전류는 I예요. 네. 그래서 P는 VI. 네. 그게 이제 단상일 때인 거고 네. 삼상일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음. 코사인 세타는 역률. 그러니까 역률이 우리 아까 벡터, 역률 예, 말씀하셨던 벡터를 네. 저희 지금 일로 다 네, 놨잖아요. 일로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률이 한전에서 제공해주는 전기의 품질에 영향이 있어서 그게 역률이 1이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있고 0.95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커넥티드 로드에 보면 연결된 부하 총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적당 부하 밀도가 총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천 단위가 일단 안 나눠져 네,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눈에 가시성이 확 네, 들어오진 그렇죠. 않네요. 이게 세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전체 31,522. 네, 이렇게 세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단위를 네.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단위를 바꾸는 건 이제 매니지 매니지에 탭에, 네. 이제 보면 이제 그 프로젝트 유닛이 있어요. 네. 이 프로젝트 유닛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공통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안 보이죠. 일렉트리컬로 바꿔줘야 되죠. 일렉트리컬로
변경을 하면 네. 여기에 이제 그 VA 여기 있네요. 네. 어퍼런트 파워. 네. 요거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킬로와트. 네. 킬로와트로 바꿀까요? 일반적으로 뭘 제일 많이 쓰나요? 저희는 킬로와트로 많이 쓰죠. 네, 그럼 킬로와트로. 킬로와트로 네. 변경을 하고, 근데 킬로와트로 하면 소수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몇 두 자리, 자리까지. 두 자리 네. 정도까지 해서 네. 어느 정도인지를 네. 보여주고, 혹시 또 1000kg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천 단위 단위를 끊어주는 그걸 선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류, 암페아, 네. 커런트 네. 이 부분도 이 지금 암페아인데 네. 소수점 보통 한 자리나 두 자리까지 지금 보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네, 아까 두 자리였으니까. 하고 오케이 네. 눌러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제 눈에 익숙한 그렇네요. 단위와 네, 네. 그다음에 숫자 숫자로.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마다 정해진 용도별로 지금 이제 부하를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약식으로. 커넥티드 로드는 네. 이 각각의 지금 현재 저희가 1층 공용부다 하면 공용부 면적에다가 그렇죠. 저희 아까 부하 밀도를 정의한 게 곱해져서 네. 나온 값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저 커넥티드 커런트는 그러면 이제 그 전류잖아요. 네. 저희가 전압은 있고 네. 그다음에 미터 제곱당 부하 밀도가 밀도가, 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I는 V분의 P. 그럼 수식으로 그 수식으로 네, 해서 저 계산. 암페어가 네, 계산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에 물리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이게 무슨 차단기에 물려서 얘가 변압기는 어디에 어떤 뱅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가 아니라 1층에는 어떤 부하가 있다의 정도만 분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용도별 분류가 네. 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에 부하 보면 네. 언커넥티드로 돼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연결이 지금 아무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2층을 이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은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 데이터 센터에는 데이터 홀이라고 하는 그렇죠. 게 지금 네, 데이터 네, 센터에 네, 들어가는 그렇죠. 실 중 하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데이터 홀에는 그럼 대부분 뭐 렉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라고 하죠. 네. 데이터 센터를 큰 서버를 가진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서버는 이제 저장 공간. 네. 그러니까 하나의 유닛들이 층층이 쌓여서 캐비넷처럼 생긴 그게 렉인데 네. 이 렉들을 냉각도 잘 되고 열 분산이 잘 돼야지만이 컴퓨터가 열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냉각 장치를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날씨와 그다음에 시원한 날씨에 따라서 컴퓨터의 퍼포먼스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항온 항습할 네. 수 있는 기기실이 필요한 게 이 데이터 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데이터 홀은 이제 뭐 한쪽에서만 밀고 당겨주는 그 방식이 있고 양쪽에서 공급해서 위로 뽑아주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기계적인 부분이죠. 네, 일단은 부하 용량을 추정해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2층에서는 이 바운더리를 지정하고 용도를 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퀴먼트죠. 네. 장비가 들어가서 그 장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지도 한번 또 봐야 되잖아요. 이건 네. 이 용량에다가 몇 대를 집어넣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면적당 계산해 보면 막 대수 조절하려고 하면 계산하기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 실의 면적당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부하 밀도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퀴먼트 부하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한 개 한 개씩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층 이제 부하 영역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일단 뭐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쭉 해서 기계실만 나중에 쪼개는 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네.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눌러서 선택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합쳐주는 한 거. 번에 네. 이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완료. 그러면 지금 생겼네요. 이게 하나 네. 생겼어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정의를 해주실 네, 거라는 거죠. 그렇죠. EF 데이터. 요걸 눌러줘야 돼요. 예. 아,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한계가 더 하나가 생겨요. 더. 네. 아. 아까 제가 스케치, 아. 그 다음에 그 아, 영역에 처음에는 절 스케치를 하고 한 네. 상태에서 디바이드 시키다 보니까 저게 그냥 계속 쪼개지는 그렇죠. 게 됐는데 네. 그냥 우선 스케치만 했다고 생기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네. 네, 이름, 그래서 2층 기계실로. 2층 기계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공용부로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스케치 하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 선택으로 지금 이제 경고 메시지 나오는 건 네. 선이 겹쳐서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우리 스케치 할 때 항상 나오는 그 경고 네. 메시지. 그래서 지금 연결 안 된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네. 이래서 새로 추가하는 게 훨씬 어렵죠. 잠깐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번거롭네요. 네, 번거로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스케치를 멍청하게 했어요. 음. 그래서 다시 안 지워지나? 일렉트리컬로 해놓으니까 지금 이제 그 부하가 선정된 영역과 아직 손대지 않은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서 스케치를 얘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공용부를 지금 이제 스케치하면 여기를 되겠네요. 뜯어내는 방법이니까 네. 여기서 크게 선택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슬릿으로 잘라낸 다음 네. 그 다음에 선 선택으로 세 군데를 선택을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선이 겹쳐요. 아, 저 이제는 어차피 끊기겠네요. 갔죠. 네. 갔으니까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공용부가 네. 됐죠. 네. 피니시. 근데 지금 지금 저거 업무 시설이 지금 두 개로 쪼가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두 개로 네, 만들었었으니까요. 네. 여기를 F 업무 시설. 두 개가 맞고 이놈을 지우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데이터홀, 기계실, 공용부의, 업무시설. 네. 자, 이거 그러면 용도 한번 이제 줘볼게요. 근데 아까 또 우리는 또 똑같은 여기 380V. 네, 380V. 근데 다행히 이렇게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부하를 데이터홀, 데이터 센터 센터로. 적용. 계단 네. 자동으로 됐죠. 네. 일단 여기서 3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세팅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장비 세팅을 해버릴까요? 3층 하고 그냥 네.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층 가서 부하 영역을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부분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넣어야 될까요? 이건 테라스 개념 아닌가요? 아니 근데 설계도면 보니까 전등이랑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루프가 있어서 그 지금 루프에서는- 이게 커튼홀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실내라고 보셔야 되고. 실내면은 포함시켜야 되지 네,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뷰는 전기 특성을 미리 만들어 만들어놔야겠죠. 놓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렇기 때문에 한 번 작업을 하고 저거를 뷰 템플릿을 만들어 그렇죠. 놓고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뷰라는 것 자체는 각각의 레벨 뷰마다 다 그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번 만지고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팅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뷰 템플릿으로 적용을 하는 게 더 낫다. 네. 근데 작업자의 스타일마다 다른 부분이니까 이건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3층은 이제 스케치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선 선택. 첫 번째 했던 방법으로 하셨네요. 전체를 전체로 해서 쪼개는 방법으로 할게요. 네.
만약 그 3D 모델링이 돼서 저게 스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은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 스페이스를 선택해서 그냥 실에 대한 그룹핑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스페이스가 에어리어 기반인가요? 큐브잖아요. 근데 룸으로는 그럼 룸은 에어리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건축에 있는 룸을 만들어서 그 룸을 이제 링크를 불러와서 룸을 쪼각내서 이제 해봤는데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는 부피 최적이니까. 최적이니까 안 되는 거고 네. 스페이스로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룸은 에어리어긴 그러니까 하지만 면적 기준이라서 메타 제곱이라서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집어주셨던 때문에? 것처럼 여러 가지 룸을 선택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는 부위라고 하는 거죠. 실이 아니라 이 부위는 어떤 부하를 쓸 거고 이 부위는 어떤 부하를 쓸 거고 이 부위를 어떤 부하를 쓸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1층 할 때 설명해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한 개를 세팅하고 이 부위를 조각을 낸 다음에 용도를 지정하고 또 이 부위를 지정한 다음에 조각내고 하는 게 이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취지가 그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이번 케이스 스터디 하시면서 다 대표님도 해보셨는데 안 돼서 지금 이 방법을 쓰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 또 그런 저걸로 가능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저도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그 룸으로 되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룸이 되면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에디트로 들어가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기능을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룸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선택. 완료. 생겼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3F로 일단 해놓고 이번에는 그냥 380 로. 380을 네. 해놓고 이제 조각을 내볼게요. 네. 어쨌든 여기는 공장 그리고 공용부 공용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방에 한번 끝내 보시죠. 이런 부위가 지금 저희가 안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깥쪽으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일부러 저 이렇게 의도한 거예요. 부장님한테 이거 온라인으로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이쪽 부분은 일부러 바깥쪽으로 하고 여기는 안쪽으로 맞춰서 해놓은 이유가 그렇네요. 일부러 온라인 기능이 온라인 가능하다. 기능도 먹는다. 그래서 혹여나 면적이 바뀌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스케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조정이 된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얼추 막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없네요. 노란색이 네,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지금 제대로 저희가 된 것 원하는 같아요. 네. 모양대로 분리가 잘 된 것 같죠? 네. 요거는 지금 전체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에디트 하는 게 아니라 ADD를 하는 게 아니라 에디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선택 3층 전체를 선택해 놓고 디바이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는 원래 공장으로 잡히는 거고 여기만 공용부로 뜯어져서 분리가 된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나눠졌네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공장 그 다음에 여기는 공용부. 자, 그래서 용도를 공장 그 다음에 공용부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는 실별로 부하 밀도에 맞는 부하량이 계산이 돼서 부하 전류까지 지금 이제 현재는 각각 이제 계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 있죠. 네. 이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기계실. 데이터 홀에 있는 데이터 장비, 네. IT 장비,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항온 항습해 줄 수 있는 그 기계 장비, 네. 이가 이제 추가가 돼야 뭐 물론 이거 이외에 다른 기계들
장비성으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은 더 많겠지만 네. 일단 장비로 추가해서 어떻게 부하를 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른쪽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많은 메뉴들이 네, 시스템 브라우저에 이제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전원의 종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일반 전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쓸 수 있는 제네레이터 전원, 그 다음에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 있잖아요. UPS. 네, 네. UPS로 해주는 전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원의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요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스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저게 부스가 어떤 경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분전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전반이고. 네. 전원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분전반이기 때문에 이거 분전반.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변압기 트랜스포머. 용량을 너무 어떤 큰 건물이라서 변압기를 이제 어떤 기계실에다가 변압기를 넣어야 되는데 무작정 큰 변압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몰드형 변압기가 이제 돼서 뭐 좀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용량에 따라서 부하 용량을 분리시켜야 될 때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일반 전원과 비상 전원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도 동작을 해야 되지만 네. 비상이 불이 나거나 뭔가 일반 전원이 비상시에 셧다운 돼야 돼. 돼도 네.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쪽에서도 계산이 돼야 되고 네. 비상 전원 쪽에서도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양쪽 음. 절체에서 어느 부하는 한 개지만 비상에도 카운팅이 되고 계산이 되고 일반에도 계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퀴먼트 로드 아까 이게 말씀하신 이퀴먼트 로드. 이게 이제 그 장비성 부하들에 대한 건데 결국은 이거는 형상화로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추가하면 그냥 이퀴먼트 로드해서 장비 부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당 실의 밑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하는 분전반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분전반의 장소적인 어떤 이름을 부여를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한번 이제 해볼 거고요. 네. 자,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종류가 18인승, 그 다음에 21인승, 그 다음에 화물용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제조 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제 제가 18인승은 30kW, 그 다음에 저기 21인승은 40kW, 그 다음에 화물용은 50kW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할게요. 한 개씩 다 만들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렇죠. 그냥 곱하기 얼마 네.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네. 그리고 18인승 그렇죠? 네. 18인승은 총 몇 개죠? 3개고 30kW인데 6개 아닌가요? 9개인가 그럴 것 같아요. 3, 6, 9 그렇죠? 9개네요. 네. 9개 30kW 9개 네. 그 다음에 또 장비 부하 이퀴먼트 로드. 네, 네. 장비 부하 그 다음에 요거 비상용. 요거는 21인승 네. 21인승인데 얘는 40kg니까 네. 한 대니까 40kg 네. 그 다음에 또 장비 부하 화물용. 네, 얘는 화물용 50kg 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는 뒤에 키로를 안 적어줘도 돼요. 왜? 근데 이제 장비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시각화도 할 거고 문서화도 할 거잖아요. 네. 스케줄표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이름에 용량을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시적으로 네, 볼게 있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거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 항원학습실 네, 데이터홀에서 들어가는 기계들이 있었죠. 네, 데이터홀에 들어가는 기계.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렉이라고 할게요. 네. 데이터 렉인데 데이터 렉이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렉도 렉에 들어가 있는 유닛의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거든요. 유닛 한 개당 뭐 이제 어떻게 되는데
렉 한 개당 보통 한 최소가 20kg거든요. 아, 렉 하나당? 네, 렉 한 개당 최소 네. 20kg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기를 메가 단위로 쓴다고 해서 메가 데이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하이퍼라고. 그러니까 스케일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전기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는 154 수전을 받아요. 철탑 있죠. 네. 그 철탑에 있는 그 전기를 받아서 154에서 6.6kV로 다운시키고 6.6kV에서 또 380V로 다운시켜서 장비에 이제 전원을 주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큰 부하인 거죠. 네. 우리는 20kg짜리인데 이 렉을 한 100개 정도 데이터 홀 1번과 2번 네. 그러니까 각 홀당 100개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뭐 킬로와트가 네. 100개씩. 100개 정도가 데이터 렉 1번 구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얘도 380이죠. 네, 전부 380인데 그러게요. 이거 맨날 까먹네요.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라서 자, 요거 용량까지 그러면 얼마인가요? 20kg면 2만이거든요. 2만에 100개면 200만. 그렇죠? 200만이기 때문에 2000kg죠, 2000. 네. 2000. 그러면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 킬로와트로 바꿔 놓는 게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와트나 네. 저기 볼트 암페어로 해놨다 그러면 다 일일이 계산해줬네요. 6자리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2000kW 맞죠? 네. 요거는 270kg 그쵸? 네. 270kg 그다음 요거는 40kg 40 그냥. 네. 그리고 요거는 50kg 50 그래서 용량이 들어가고 이거 보세요 3000A예요 차단기가 변압기가 보통 1500kg 정도로 저희가 쪼개거든요. 큰 거는 진짜 2000까지도 쪼개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데이터홀 한쪽에 변압기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크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 데이터 렉은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죠? 네, 한 개 더 복사해야죠. 네. 근데 복사 기능이 없더라고요. 없죠. 네. 복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여기서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네. 네. 이게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2000. 2만이네요. 2만 하면 돼. 자, 2천. 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이게 기계실. 100개 렉이 100개니까 한 줄당 10개 렉이 배치돼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을 하고 그러면 10줄이잖아요. 네. 보통 2줄당 한 개 항온항습기를 배치를 두 줄당이요? 네. 그러면 다섯 다섯 개의 대가 한쪽당 5개의 항온항습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가정이죠. 그렇죠. 거죠? 냉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뭔가 논리도 없이 그냥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네. 가정한 시나리오는 이렇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죠. 항온항습기 다시 1이고 이거는 대략 한 40kg 정도. 네. 그런데 5대씩이니까. 네, 40kW에 5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컨텐츠 준비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480으로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한번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세팅을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촬영하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했었는데 깜빡 잊고 그냥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컨텐츠가 뭐 이렇게 방영되기 전에 뭔가의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되겠고. 네, 용량은 200. 그래도 200. 자, 이렇게 하면 얘는 380V로 네. 가야 되네요. 잘 보시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하의 장비성 부하, 그 다음에 면적에 나오는 부하 이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 기본 설계 때도 이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근데 저 항원항습기에 대한 이퀴먼트 로드가 네. 기계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기계실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전반을 기계실용 분전반을 만들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만들 2층에 기계실 분전반을 만들고 거기에 커넥팅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될 것 말씀하신 같아요. 게 그거군요. 네. 네. 영역별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부하 이제 분류는 다 된 상태이고 네. 이거를 커넥션을 통해서 네. 일반 부하, 비상 부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뮬레이션 해본다 그러면 UPS 부하까지 나눠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원의 종류를 줄 건데요. 일반 전원 그다음에 비상전원도 네.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상 전원 그리고 UPS 전원 이렇게 전원의 종류를 줬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전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380V. 네, 시스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층별로 메인 분전반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분전반을 일단 아까 이 부스가 메인. 네, 분전반이라고 했 판넬이라고 했으니까 네. 1F 메인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상태가 중요해요. 지금 요거의 분전반은 메인 뭐라고 분전반하고 했나? 뭐 이게 서버 분전반 네, 이게 그런 계층? 네, 계층이 있어서 네. 이 구속이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지 저쪽에 구속이 안 걸립니다. 네. 풀 수도 있어요. 좀 풀 수 있는데 일단 걸리적거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공급해주는 위치가 2층 메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넌으로 해주면 빠져나와요. 한 번 더 만져야 되니까 저기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하든 분전반이든 뭐든 이쪽에 연결할 수도 있고 저쪽에도 연결해 볼 수도 있고 커넥션에 대한 커넥션을 집게를 그러니까 이쪽 붙였다 저쪽 붙였다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층 메인, 그다음에 2층 메인, 그다음에 3층 메인. 근데 2층에는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전원을 따로 한번 집계를 할 거고 그 집계를 하는 이유는 UPS 전원을 집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데이터홀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 UPS 전원의 용량을 알아야 되니까 데이터 장비끼리만 컨트롤하는 분전반 그러니까 집합을 해줘야지 양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다 선택을 해놓고 2층 메인에 걸려 있을 거니까 여기다 선택을 해놓고 하나를 만들게요. 네. 그리고 EF 데이터로 그 다음에 2층에 또 한 개가 더 있죠. 아까 말씀하신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네,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EF 이거는 MECH라고 할게요. 네. 기계 장비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분전반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EL, EV. 자, 그러면 일단은 엘리베이터는 비상 전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전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건 일반 전원으로 공급하다가 문제 생기면 UPS로 비상,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절책 우리는 ATS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으로 이게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셀렉션을 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 왼쪽에 있으면 일반. 예, 뭐 정하기 나름 뭐 어떻게 이제 하긴 나름 오른쪽으로 붙으면 자동으로 절체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신호가 전원이 인가되다가 갑자기 끊기면 자동으로 넘겨주는 그런 장치예요. 전환시켜주는 장치인데 요걸 만들어서 이제 분리한다고 그랬죠. 네. ATS인데 요거는 제네레이터 ATS. 네. 그 다음에 한 개 또 만들어서 UPS UPS ATS도 할 거잖아요. 네. UPS ATS. 근데 이것도 약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방향을 전환해주는 장치이지
분전반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전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어차피 요 밑에다 구속을 걸 거니까 네. 여기에 분전반을 네. 추가해서 요거는 젠 메인으로 할게요. 네. 제네레이터 메인. 이거는 UPS 메인. 이렇게. 일단 분전반을 간략하게 여기서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지금 이제 정리를 했고 전원의 종류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층 거 있죠. 네. 1층 부하를 서플라이 프롬을 여기를 주는 거예요. 1층, 1층 메인으로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 밑으로 다 구속이, 들어가네요. 네, 구속이 되죠.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네. 구성이 되네요. 그 다음에 2층, 2층 메인으로 줘야 네, 되네요. 2층은 2층 메인으로 들어갔죠. 네. 이제 여기 요 분전반은 요 아래에 있지만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더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죠. 네. 이것들을 위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건 뭐라고 할까요? EF 그냥 EF 메인 말고 서브 네. EF 서브. 그래서 요것들은 단계적으로 하면 이 2층에서 각자 서브 분전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로 연결되는 거니까 메인에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2층 서브에 연결을 해줘서 이 서브가 메인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서브가 메인으로 가게 어떤 위계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데이터는 데이터로 보낼 거잖아요. 근데 서브에 네. 데이터 홀하고 이제 공용부랑 기계실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데 네. 저기 지금 분전반이 2층 메인에 네. 지금 데이터랑 그 메케니컬 해갖고 기계실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데이터 홀하고 기계실은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건물을 컨트롤하는 거지 네. 장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 전용 컨트롤이라서 그런 개념으로 보죠. 이해했어요. 장비에 대한 그렇죠. 컨트롤과 그다음에 일반 이 그렇죠. 실에 네. 있는 매니징 해주는 네, 그거 그거랑은 다른 네, 거라서 다른 거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2층 데이터로 2층 데이터의 부하 용량이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계 항온항습기가 저기로 들어가는군요. 네, 저기로 들어가서 이제 기계 장비가 메케니컬 어느 정도 되는지 위에 있었죠. 네. 네. 이렇게 구분. 네. 간단하죠. 되게 쉽죠. 요 네. 이 개념만 잡으면 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얘는 3층 네, 메인이 3층은 되겠네요. 3층 메인. 그래서 서플라이 프롬이 네. 3층 메인. 메인.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로 네.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부하는 정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네는 일반 부하잖아요, 전부. 네. 그렇죠? 네. 평상시일 때니까 네. 일반 부하죠. 그래서 여기 서플라이 프롬을 제너럴 일반 전원으로 일반 전원. 연결을 해줘요. 네. 그럼 일반 전원 밑으로 다 들어갔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펼쳐서 부하가 패턴이 어떻게 지금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상 전원의 용량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ATS를 네. 발전기에 있는 ATS를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오는지 네. 비상시에는 어디에 오는지 정해주는 거야. 네. 아까는 서플라이 프롬이 한 개였죠. 네. 근데 얘는 두 개 개잖아요. 같은데. 셀렉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쪽이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전원,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비상 전원에서 전원을 받아요. 네. 그래 ATS에 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젠 메인만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요 엘리베이터의 요 메인을 지금 얘는 서플라이 이걸로 잡았는데 일반 전원으로 예, 하죠. 근데 원래는 그게 비상구 아니죠. 예. 네. 제너레이터 메인. 예. 그 위에.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차단기가 비상 전원에 있는 차단기 그 다음에 일반 전원에 있는 차단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정할 때 제가 ATS 젠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ATS인데 이게 비상인 제네레이터용인지 아니면 제너레이터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UPS는 UPS 어디 갔어? UPS는 ATS인데 UPS로 네.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 카운팅이 비상 전원에도 카운팅, 그러니까 용량 집계가 되고 일반 전원에도 용량 집계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네. 요 놈의 그 전원은 UPS. UPS요? UPS는 저 거기 가운데. UPS 젠이 없네요. 아니 ATS UPS가 이걸 아직 얘는 정해주질 않았어. 이걸 정해주지 않으니까 리스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ATS로 붙이려고 그러면 이 네. ATS가 어느 하위에 붙어 있는지가 정해져야지 정의를 먼저 리스트가 해가지고.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럼 이건 UPS 전원에 넣어줘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얘는 첫 번째는 일반, 네. 두 번째는 UPS.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고 그냥 젠 ATS로 하죠 보면 네. 똑같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UPS 메인이 아니라 UPS ATS. 여기도 UPS ATS. 이렇게 해야 이거 안에 있는 이 차단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데이터 메인은 2층 메인이 아니라 UPS ATS. 그래서 UPS 전원의 데이터 렉,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일반 전원이 공급되다가 네. 데이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정전 전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서버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정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일반 전원에서 UPS 전원으로 절차가 돼야 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원 안에도 이 UPS ATS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전환되었을 때 그렇죠. 자체인 UPS 전원이 또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 되는 거예요. UPS ATS의 프람을 일반 일반 전원이 전원에서 아니라 2층 메인으로 바꿔주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2층에 이것도 있지만 UPS ATS에 보면 데이터 이 값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맞겠네요. 네, 이게 맞게 되는 거고. 근데 좀 2층으로 구속을 안 시키고 하는 방법도 어차피 나중에 이제 CC 설계할 때 층별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꼭 층의 어떤 위계 질서에 어중간하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저도 지금 한번 꼬였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UPS 전원은 4,000km예요. 네. 데이터 홀에 2,000km였으니까.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전원은 여기 발전기 3개. 그래서 360kW고. 그 다음에 일반 전원은 총 5,375.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나 좀 뭐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부장님?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헷갈렸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일반 전원인데 네. 왜 여기에 이제 비상 그 UPS ATS가 있어야 되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일반 전원 하단에 있었을 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2층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만약 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거나 했었을 때 이게 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하고 비상 전력으로 교체를 UPS로 바꿔야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층에 그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되니까 이제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기실 운영 계획 같은 걸 할 때 정전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해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0.1초도 끊기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쭉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무정전 전원 공급이 바로 이 UPS인 거잖아요. UPS죠. 네. 네. UPS 약자가 네.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발전기가 가동되는 시간까지는 잠깐은 끊겨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전기 부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상전원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흐름이 전기가 조금 잠깐 끊겨도 괜찮은 건 발전기 쪽으로. 네. 그 시나리오를 네, 그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네. ATS로 가는 거고 네. 무조건 끊기면 안 안 된다 되니까. 할 네. 때는 UPS 네, ATS로 UPS. 가는 네. 거고. 네. 네,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다 네. 그래도 이해는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이거 시스템 브라우저는 잠깐 이제 꺼놓을게요. 네. 요 상부에 있는 기능은 다 이해되셨죠? 네네. 네.
제일 마지막 게 요게- 컬럼 열 추가하는 네, 거였잖아요. 컬럼 추가하는 네, 건데 네. 딱히 뭐 더 이상 근데 추가할 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 체크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추가하는 거지 네. 저 항목 자체를 추가할 새로운 수는 새로운 거를 네, 추가할 수는 없는 없죠. 거죠. 정해진 것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에서 계산해 주거나 네. 공급되는 어떤 정보들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별도의 이제 다른 것들은 네. 이제 하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태그와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부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마다 각각의 어떤 색상이 좀 다르게 필터가 적용되게 그렇게 돼 있으면 보기 좋죠. 보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뷰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1층에다 세팅을 하고 뷰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2층과 다른 3층에 층까지 적용. 한 번에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더큐멘테이션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시각화되면 그 부하 일람표 네. 우리가 부하를 어디에 뭐를 했는지 장비 부하는 뭔지 실별 부하는 어떤 부하들이 있는지 이걸 저희가 스케줄표 뽑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VV 가시성 세팅 들어가서 자 필터를 만들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3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수했던 부분을 네.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 일렉트릭칼 로드에 관련돼서 부하 관련돼서 카테고리가 있네요. 카테고리가 있어서 네. 필터 만들 때도 그쪽 그 카테고리를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해서 이제 네.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일렉트리칼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일렉트리칼 어널리티컬 로드. 로드 적용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역별 로드 타입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선택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은 걸로 해야 되겠죠. 일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여기에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 네. 로드 타입 추가했던 그 기준으로 네, 지금 그게 이제 필터를 먹이는 거네요. 나와 있는 네. 거라서 여기 필터 네임과 이것만 잘 맞춰서 만들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터를 전체적으로 다 추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진하니까 한 개만 먹었나? 다 같이 먹는구나. 자, 반만 투명도는 반만 해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생이 빠져있나 보네요. 색깔이 안 먹었네요. 근생 상가 상가 이 글씨가 네, 상가로 돼 있어요. 네, 상가로 돼 있어요. 네, 그을린생은 이거 제가 그 테스트할 때 만들었던 필터 끌고 와서 한 거라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관리 시설도 지금 안 먹어요. 업무 그게 시설 업무 시설이었죠. 업무 시설인데 저희가 사무 시설로 그냥 했죠. 네. 네, 사무 시설 이렇게 해서 자, 이 부하의 타입별로 색상이 이제 분류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태깅을 해주면 좋겠죠. 네. 태깅 일단은 뷰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서 더 변경할 거는 따로 없잖아요. 여기 지금 대표님, 근데 지금 이게 컬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컬러가 적용 안 됐을 때는 저 존을 하나의 그 어떤 시설로 머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이 연결이 가이드라인,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레퍼런스 라인 같은데. 네. 근데 저거를 레포트 하거나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컬러가 매핑이 되니까 저 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저 선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가시성 세팅에 들어가면 VV. 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전기 부하 관련돼 있는 네. 그 이게 일렉트리컬, 바운더리 선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색상 칠한 거. 필. 네. 네, 그다음에 레퍼런스 라인이 있는데 네. 레퍼런스 라인 아마 체크 해제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사라지네. 깔끔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작성한 태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대표님 저 태그도 결국 패밀리를 작성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 어, 어노테이션 태그에 보면 네. 주석 태그이죠. 주석 네. 태그에서 그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제 만든 태그이고요.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은 태그를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위쪽에서 확인해 보면 일렉트리컬 네. 여기 에어리어 베이스 로드 태그라고 네. 돼 그러니까 영역에 관련된 네. 부하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좀 더 같아요. 위로 오르면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여기서 여기 있네요. 네. 에어리어 베이스 네, 첫 여기 번째 지금 있네요. 체크 네. 돼 있는 거고 이 태그에 이제 결국은 어쨌든 태그는 라벨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 줄지 그렇죠. 정해야 정의를 되는, 해야 네. 되겠죠. 그래서 이 태그의 그 라벨은 그 부하를 우리가 분류한 그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하 부하의 밀도 단위 예. 네. 메터 제곱당 얼만큼을 네.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면적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부하의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하의 총량이 보이도록 이렇게 네. 세팅을 했고요. 네. 이걸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항상 이 우리가 그 가이드 해주던 그 부하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아, 태그는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이 리더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리더 체크하면 안 되고 프리엔드로 해놓으면 네. 끝을 저희가 아무데나 이제 찍을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빼든 네. 일자로 빼든 밑으로 빼든 어떤 네. 식으로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거 글자 크기는 축척에 이제 시트에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에디트 타입에서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스케일을, 상태에서 네. 볼 때는 좀 크게 보고 싶으면 스케일을 좀 키우면 네,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끝부분은 이거 뭐 다 아시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이 도트를 저는 필 도트로 하겠습니다. 필 도트 3mm짜리로 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태그를 한번 찝어 보면 네. 이런 거는 여기 그래서 제가 아까 프리엔드로 해놓은 이유가 중간에 여기서 찍히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업무 시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근생 시설 그다음에 공용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실 자체가 좀 단순하고 그래서 모양이 좀 그렇게 그럴싸하게 나오진 않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태그 시각화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그럼 저희가 아까 킬로와트로 수정했던 것 같은데 저 VA per 제곱미터 저거는 왜 저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아마 분류되는 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희 처음에 정의했던 네. 공용부는 일반적으로 5 정도로 본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때 다니는 저 네. VA per 제곱미터라서 네. 그게 지금 표기가 되는 거군요. 네, 한번 이 관리의 유닛을 한번 부하 다시 정의를 했을 때. 한번 다시 전기 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아까 태그 붙일 때 어퍼런트 네. 파워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요거는 킬로와트로 돼 있고. 킬로와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워 네. 밀도. 네, 네. 밀도는 지금 VA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치가 작기 때문에 네. VA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네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요 뒤에 소수점이 불편하면 여기서 이제 소수점만 뒤로 없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정의된 거 기준으로 네. 해서 그대로 이런 보여지는 식으로 거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뷰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세팅은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한번 이거는 영역별 부하. 부하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일렉트리컬로 맞추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필터가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VV에서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네, 되고 그렇죠. 레퍼런스도 체크 네, 해제돼 네. 있고 네, 이런 거가 1층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각화하려고 세팅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층에 다 적용할 거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뷰 템플릿이 하나 생성이 되고 2층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뷰 템플릿을 이 영역별 부하를 부하로. 선택해서 하면 색상이 바뀌네요. 아, 근데 네, 이게 데이터홀도 빠졌네요. 여기서 네, 이게 여기, 조정이 되나? 얘도? 이거 글자를 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필터는 되네. 네. 원래 다른 건 잘 안 돼요. 못 만지는데 네. 필터는 수정이 되네요.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3층. 3층도 뷰 3층에 뷰 템플릿도 템플릿에서 영역별 영역별 부하. 네, 적용시키면 사무 공장동이랑 이게 이렇게 분리된다. 근데 이것도 공장동도 안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공장 맞는데. 맞아요? 네. 공장, 네, 맞네요. 아, 공장. 네. 아, 색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태그 작업을 이게 장비를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네.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장비 관련돼 있는 거는 시각화 시키는 게 안 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일람표. 일람표를 추출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람표를 이제 뽑는 거는 평상시에 저희 스케줄표 뽑는 방법대로 동일하네요. 네, 하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일렉트리컬 어널리티컬에 로드. 거의 다 있네요. 네, 이 로드 부하의 종류를 네. 할 거기 때문에 이 부하로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네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프람이 어디서 네, 받았는지 어디서 네, 필요하겠죠? 받았으면 네. 받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밀도죠. 밀도잖아요. 네. 네, 밀도, 그 다음에 에어리어도 에어리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에어리어에 맞는 그 총 부하량, 네. 그리고 이제 전류를 알면 좋겠죠. 네. 커런트.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 부하 타입, 로드 타입 네.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네. 낫겠죠. 네. 네. 그리고 전압도 할까요? 네. 전압도.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프로젝트 유닛에서 네. 세팅했던 것들이 여기에 일람표에도 적용이 되나요, 부장님? 일람표는 프로젝트- 별개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가나요? 프로젝트 유닛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까 우리가 유닛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유닛을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일람표에서도 별도의 만약 단위나 별도의 그거를 수정하고 싶으면 에디팅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냥 일람표는 일람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디폴트는 아마 프로젝트 네, 유닛 그리고 기준으로 이제 나오겠죠? 만약에 그냥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또 포매팅을 또 다시 바꾸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저희가 해놓은 거대로 1kW 기준으로 해서. 네. 해서 이 전류도 소수점 2자리. 음. 그래서 이게 레빗이 참 좋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단위를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레포트를 뽑든 일람표를 뽑든 어떤 식으로 뭔가를 문서화할 때 뭐 여러 번의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하가 1층에는 어떤 부하가 있고 어떤 분전반 우리가 이제 서블라이 네, 프롬에 대해서. 네, 어디에서 전원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부하 밀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실들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에어리어에 대해 세팅을 안 해놔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1000 단위 쉼표 있잖아요. 네. 단위 구분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 부하의 총량을 알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총 전류도 알고 싶고 네.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알고 싶은 건 총 부하량, 네. 그 다음에 전류량. 네. 그래서 커런트 일단 볼게요. 네. 계산을 하지 노 않는다고 돼 calculation, 있잖아요. 예, 그래서 calculate total 네. 그리고 여기도 계산을 하겠다 네. 해서 오케이.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토탈을 안 눌러줬죠. 네. 여기 솔팅에서. 네. 그래서 그랜드 토탈을 눌러줘야 네. 여기 타이틀 뭐 카운트 토탈 우리가 네. 토탈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그랜드 토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기 총 네. 1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총 부하 용량은 이중 얼마고 그 다음에 총 부하 전류는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린 게 실제 현업에서 만약에 설계 사무실을 하시는 분이던가 아니면 어떤 그 시행사의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레빗을 잘 다루신다고 하면 금방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부하 용량이나 이런 거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획 단계에서 되게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다 보니까 그리고 레포트 뭐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에 이미지화 시키는 부분도 어필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시각적으로 바로 네. 이렇게 다 구분이 되다 보니까 계획 단계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마 이 기능이 2024 신기능에 네,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는 기능일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신기능 할 때는 저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영상 지금 케이스 1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 컨셉 단계 때 각 내가 지정한 어떤 에어리어별 부하 계산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팝업이 될 텐데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